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수학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부장 복분자 마치고 그다음에 무화과 들어갈게요. 복분자 피해사실 확인 조사는 패스하고요. 피해사실 확인 조사 단계에서 경작불능 조사 추가 조사 종류 중 하나죠. 필요 판단되면 경작불능 조사를 합니다. 필요 판단의 기준이 뭘까요? 경작불능 조사는 65% 이상 되는 피해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예요. 이때는 뭐 자기부담 비율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할 것 같아요. 그런 것과 다르죠. 이에 준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지 뭐 같은 말이겠죠. 네. 바로 직후 접수 직후 조사합니다. 일단 보험 기간을 확인해야 되겠죠. 네, 보험 기간 확인은 사실 경작불능 조사 외에도 다 기본이지요. 기본인데 특히나 수학 개시 시점까지만을 보장 대상 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써있다 보시면 됩니다. 면적을 확인해요. 복분자도 덩쿨성이죠. 네, 면적을 확인합니다. 네, 가입 면적 대비 실제가 10% 이상 차이가 나면 또는 면적으로 1000제곱미터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1000제곱미터 10R 개념으로 많이 씁니다. 특히 밭작물 가시면. 이런 정도의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사항을 변경해라. 계약사항 변경. 우리 적종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뭘까요? 물론 이거는 1과목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뭐 나와 있으니까. 계약사항 변경. 정해진 게 없어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계약사항이다. 우리 유추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가입과 관련된 거. 계약이니까요. 계약과 관련된 거. 가입과 관련된 거. 가입 금액, 보험료, 또 뭐 있을까요? 계약과 관련된 거 쭉 써보세요. 자기부담 비율,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있겠죠. 이 중에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바꿔요? 어떻게 바꿔요? 못 바꾸죠. 물론 가입 수확량, 인수 관련 수확량과 관련된 얘기예요. 이거는. 그걸 바꿔서 가입 금액을 바꾸면 결과적으로 보험료까지 바뀌어지겠죠. 네.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는 계약사항 변경이 무엇인가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범위. 네.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글쎄요. 시끌시끌 하겠지만 어떻게 바꾸라는 얘기, 무엇을 바꾸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하겠지만 가입 수확량, 현실적으로 그게 바뀌면 가입 금액이 바뀌고 보험료가 바뀌고 이렇게 네, 이어지겠죠.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조사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지 어떻게 알죠? 65% 이상인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측 조사를 하래요. 눈으로 보란 얘기예요. 눈으로 보라. 네. 뭐 면적 측정기라든지 이런 걸 쓸 수 있겠죠. 네. 65% 이상의 식물체 피해율 고사 나누기 가입. 면적으로 하시든 복분자의 경우에는 이제 포기니까 포기수로 하시든 (65% 이상이죠. 이상. 네, 이상. 나중에 이제 논작물, 이거 끝나고 논작물 하실 텐데 그쪽은 또 이상, 어떤 때는 초과 막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일단 이상이구나 여기선. 그러니까 아직 통일되지 못한 거죠. 뭐 심오한 의미는 없습니다. 자,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했는가 그 여부를 확인하래요. 일단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65% 이상인 경우, 안 되는 경우. 65% 미만이면 여러분 일단 피해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 피해 없는데 경작불능 조사하지 않겠죠. 위에서 이에 준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네. 근데 경작불능 대상은 안 되니까 그러면 조사 가능한 시기에 과실손해조사를 실시해서 과실손해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겠죠. 근데 65% 이상이에요. 그럼 둘 중 하나예요. 신청하거나 미신청하거나. 신청하면 경작불능
보험금 받고 계약은 소멸. 끝. 끝. 근데 이 시점이 언제죠? 지금 수학 개시 시점까지 보장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지만 미경과 기간이 있지만 보험금 돌려주세요. 환급보험료 없음 주의하세요. 환급보험료의 사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효, 효력상실, 해지. 자, 그러면 미신청. 네,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 뭐. 네, 선택. 미신청하는 경우는 우리 1과목에서 보셨지만 가입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일정 비율이에요.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일정 비율, 만약에 내 자기부담 비율이 한 40% 형이에요. 그러면 내가 보험금을 이렇게 경작불능보험금 받는 것보다 과실손해보험금 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모든 경작불능 조사는 이 내에서 움직입니다. 나중에 논작물, 밭작물 가시면 경작불능 보장되는 품목들이 많은데 또 삐져나오는 거 그런 것들만 잡으면 되잖아요. 네. 자, 65%라는 기준에서 삐져나오는 게 벼 품목 중에서 분질미, 가루쌀 품종이 있어요. 네. 그 친구들만 좀 다르고요. 신청 또는 미신청 여기에서 벼 품목 가루쌀만이 아니라 벼 품목 일반벼도 함께 그리고 콩하고 팥 그 친구들은 65 이상이면 그냥 경작불능으로 끝나요. 신청하지 않고 그 친구들은 이제 수학 감소 보장이니까 나 수확량 조사해서 수학 감소 보험금 받아야지. 그거 안 돼요. 끝나요. 거기서. 그런 것들만 신경 쓰면 되세요. 네. 그리고 대상이 되고 65% 이상이고 신청했고 그래도 확인해야죠. 네, 산지 폐기. 여긴 산지 폐기만 나와 있는데 목적물 전부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즉 보험금도 받고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급되는 보험금이잖아요.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을 보상해주는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금도 받고 판매도 하고 안 된다. 그겁니다. 이걸 일명 경작불능 후 조사라고도 합니다. 네. 그럼 전조사는 뭘까요? 전조사는 이거죠. 65% 이상 여부, 신청 여부. 네. 오케이. 아까 말씀드린 거 삐져나오는 친구들 여기 정리해 있고요. 이제 과실손해조사 볼까요? 과실손해조사. 종합위험과 특정위험으로 나뉘겠죠? 자, 복분자 열매의 특성. 우리 그림도 보셨어요. 너무 작고 많고 으깨지기 쉽고 결과지들은 다 엉켜있고 손해조사는 할 수 있는 것은 포기당, 단위가 포기입니다. 포기. 네, 포기당. 중요한 가지, 결과모지의 피해를 당연히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니까 고사예요. 고사. 즉 보상하는 재해로 죽은 결과모지 수가 몇 개니 이것을 우리 과실 손해 보장이잖아요. 그렇죠? 과실의 손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될 수도 있겠죠. 과실의 손해를 직접 조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상하는 재해로 죽은 결과모지수를 구한다. 1과목에서 다 했던 내용이죠. 네, 복습하시면서 하나씩 세부적인 거 채워가시면 돼요. 근데 종합위험 기간에는 이듬해 5월 31일 종합위험 기간에는 당연히 이제 과실 생육 아직 수정이 됐을 수도 안 됐을 수도 착가가 돼서 조금씩 진행될 수도 또 자조화 다 보장하죠. 특정위험 기간에는 기간도 짧고 과실 빨리 수확해야 되겠죠. 네. 또 특정 위험 기간에는 담보 조건을 충족한 태풍, 강풍, 우박 네. 두 가지 재해만 보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모지의 피해를 각각의 방법으로 조사를 합니다. 네. 종합위험부터 볼게요. 대상 농지를 봤더니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추가 조사, 과실손해조사가 되겠죠. 필요 판단된 농지 또는 경작불능 조사를 했는데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결정된 농지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65%안 되는 농지, 조금 전에 봤지만. 또는 65% 이상이지만 난 과실손해보험금 받을게요 하는 농지. 네. 그런 농지에 조사를 하는데, 자, 수정 완료 이후부터,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 조사하래요. 조사 시기가. 왜 수정 완료 이후인지 우리 시기별 조사 종류 참조하시고, 자, 그럼 어떻게 조사하나 봤더니 일단 면적 확인하래요. 면적 확인. 면적. 경작불능에 있는 것 똑같이 우리 기본적으로 품종수령별 나무 조사하듯이 복분자는 면적 조사하는 거예요. 나무 조사 안 하잖아요. 나무 조사 안 하면 좋죠. 온주밀감처럼 복잡한 게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기준일자를 확인하라 하는데 기준일자는 사구일자. 사실 여기서는 이거 큰 의미가 없어요. 네. 농구먼 이론에서 보면 사구일자, 즉 기준일자에 따라서 보상하는 재해가 달라진다. 보험기간 당연히 확인하죠. 네. 기준일자는 특정 위험 기간에 기준일자별, 즉 사구일자별 지금 몇 퍼센트나 수확량이 남아있을까? 잔여 수확량 비율 그때만 필요합니다. 자, 요 순서대로예요, 여러분. 요 순서대로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여기 가려놓고 한 번씩 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입 포기 수를 기준으로 조사 대상 주수가 아닌 거 원주밀감 나왔고 복분자 나왔습니다. 아니 뭐 조사를 안 하니까 나무 조사 안 하니까 포기수 조사를 안 하니까 당연히 가입 포기수밖에 안 되죠. 표본 포기수를 산정하고 표본 포기를 선정하래요. 표본 포기. 표본 포기. 여러분 구분 잘하세요. 예를 들어 표본 포기를 8포기 했다 할까요? 그러면 1번 포기에서 쭉쭉쭉쭉쭉 8번 포기까지 있어요. 이 동그라미가 표본 포기. 자, 그런데 표본 포기를 선정하고 나서 표본 포기 전후 2포기씩 추가하래요. 전후 2포기씩 추가하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표본 포기 이렇게. 근데 이제 보통 복분자 이렇게 일렬로 심으시니까 이렇게. 네. 자, 그러면 표본 포기 전후 2포기씩이니까 총 5포기가 한 표본 구간이 됩니다. 그러면 표본 포기를 8포기 했으니까 8포기, 8구간, 8포기, 8구간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전후 2포기씩 하니까 한 구간에 5포기, 40포기를 조사하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표본 포기는 표본 구간이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표본 포기 수는. 네. 그래서 곱하기 5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의 경우에 40포기 이제 전후 40포기 우리가 조사할 대상 포기예요. 표본 포기, 표본 구간 내 포기 구분하세요. 네. 근데 만약에 이 구간 내 가입 전 고사한 포기 또는 보상하는 제2외의 원인으로 이런 포기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하든가 다른 포기를 표본 구간으로 선정하든가 네, 하래요. 자, 이제 우리는 40포기가 있어요. 이렇게 쭉 40포기가 있어요. 한 구간 이렇게 된 게 8구간이 있으니까. 네. 자, 표본 구간별로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조사하래요. 그래서 합계하래요. 예를 들어 첫 번째 구간에 살아있는 거 지금 포기가 5개니까 각 포기당 예를 들어 2개 살아있네, 3개 살아있네, 5개 살아있네 나오겠죠. 네. 합산을 해요. 그럼 이 구간에는 몇 개? 자, 2번 구간에는 살아있는 거 합계 몇 개? 쭉 나오겠죠? 8번 구간에는 살아있는 거 몇 개? 표본 구간 내 포기를 했더니 2개 살아있네, 3개 살아있네, 4개 살아있네, 5개 살아있네, 6개 살아있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합계. 그럼 나중에는 이제 최종 다 합계. 자, 그것을 표본 구간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의 합계라고 불러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표본 구간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의 합계. 오케이? 네.
예시를 한번 보면서 볼까요? 네. 예, 9번. 표본 포기수 10개. 그럼 여러분 표본 포기수는 뭐라고요? 표본 구간수 전후 2포기씩 한 구간에 5포기. 그럼 총 몇 포기 조사한 거예요? 50포기. 곱하기 5 빼먹으시면 엉뚱한 값이 나오죠. 네. 자, 그래서 총 50포기에 살아있는 결과모지 수를 다 합했더니 175개. 이건 뭐 제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어떤 출제위원이 종이를 막 낭비하면서 1번 표본 구간에 살아있는 거 몇 개, 2번 표본 구간 살아있는 거 몇 개, 그렇게 출제돼도 우리는 다 합산만 하면 돼요. 175개. 그럼 나누면 포기당 몇 개가 되는 거예요? 포기당 3.5개. 자, 이 이름을 기준 3.5개를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즉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이 3번까지는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3.5개, 즉 포기당 3.5개를 알기 위한 조사인 거예요. 기준? 기준 저 별표 9에 있죠? 기준 포기 별거 아니에요. 네. 기준 포기, 포기당. 네. 오케이. 아, 포기당 평균적으로 3.5개가 살아있구나. 가지가 살아있구나. 보통 뭐 7, 8개 많으면 뭐 6개 뭐 이렇게 있다 하는데 3.5개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된 거야. 죽었고 죽었고. 네. 자, 그 다음 볼까요? 종합위원 과실손해조사. 각 표본 포기에서 어디에서요? 각 표본 포기에서 표본 포기. 1번, 2번 표본 구간 내 포기가 아니라 표본 포기에서 네. 임의 6송이를 즉 무작위로 선정해서 표본 포기에서 임의의 6송이를 무작위로 선정해서 한 송이당 전체 열매수와 보통 한 송이에 뭐 8개, 10개 뭐 이렇게 있다 하더라고요. 피해 열매수를 조사하는데 자, 이 시기의 대표적인 피해는 수정이 안 되는 거더라. 전체 열매수와 수정 불량 열매수를 조사를 합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조사할 송이수는 가감할 수 있음. 자, 그럼 봤더니 전체 열매수가 600개, 수정 불량이 200개. 여러분 이거 빼먹지 마세요. 네. 15%는 원래 수정이 안 되더라, 복분자는. 자, 이것을 우리는 자연 수정 불량률이라 해요. 저는 맨날 이거 빼먹어요. 여러분 아예 이렇게 암기하세요. 수정 불량 환산 15, 개수 말고 15. 이거 빼먹으시면 엉뚱한 숫자 나오겠죠. 엉뚱한 숫자. 18.33%가 이것도 그래요. 용어는 개수인데 다 퍼센트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정 불량 환산율이 좀 맞는 표현 같은데, 그렇죠? 그냥 틀리면 틀린 대로 우리 기준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18.33%가 수정이 불량하대요. 불량하대요. 그러면 살아있는 것 중에 살아있는 거 지금 3개 살아있고 하나는 세모죠. 18.33%는 열매 피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가지는 살아있지만 열매 피해가 있네요. 보상해줘야죠. 보상해줘야죠. 네. 자, 이걸 조사해야 되니까 조사 시기가 수정이 완료된 직후에 해야 되겠죠? 오케이. 네. 우리 OD하고 조사 시기 구분하세요. 결실 완료 직후, 수정 완료 직후. 자, 그러면 이 18.33%를 가지 피해로 만들어줘야 돼요. 가지 피해로.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이 중에 18.33%잖아요. 살아있는 중에 18.33%잖아요. 네, 별거 아닙니다.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곱하기 수정 불량 환산 개수. 이 중에 18.33%. 별거 아니죠. 네, 그럼 0.64개가 살아는 있지만 18.33%는 살아있지 않은 거래요. 그러면 살아있는 거에서 수정 불량인 애들 빼줘야 되겠죠? 살아있는 결과물질 3.5개에서 0.64개를 빼줘야 돼요. 우리 이거 뭐로 하기로 했죠? 진짜 살아있는, 제대로 살아있는. 오케이? 네.
그래서 살아있는 거 조사하는 거구나. 고사니까 이것만 조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들고 있는 건 뭐예요? 들고 있는 건 3.5개가 살아있는데 포기당 이 중에 0.64개는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진짜 살아있는. 종합이형 기간에는 평년 결과 모지수, 예를 들어서 포기당 6개가 기대됐다 싶으면 6개가 기대됐다 싶으면 이건 우리가 계산하거나 문제에 제시될 수 있죠. 1과목에서도 2과목 수준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산해서 하게 하는 경우 충분히 대비하셔야 됩니다. 결과모지수의 감소를 고사 결과모지수로 하기로 했어요. 자, 만약에 수학 개시 전에 종합이험 기간에 미보상 비율이 10%가 제시됐다? 결과값이 미보상 고사 결과모지수. 그러면 6 마이너스 진짜 살아있는 0.64 마이너스 이 결과값이 5면 종합이험 기간의 결과모지수의 감소, 고사 결과모지수. 끝. 자, 근데 이것만 볼게요. 중요한 건 아닌데 원래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모지수 가장 간단한 거는요. 이 기준 포기당 나와 있는 거에 바로 곱하면 돼요. 근데 별표 9라든지 이런 걸 가만히 보시면 원칙은 우리 아까 이건 지금 이 기간 50포기 조사했잖아요. 그죠? 50포기. 그러면 1번 포기부터 쉽게 말해 그냥 50포기까지 있다 칠까요? 그러면 여기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3개. 여기에 18.33 수정불량 환산 개수. 2번 포기에 살아있는 거 만약에 4개. 쭉쭉쭉 50번 포기에 살아있는 거 만약에 2개. 이해되시죠? 그럼 다 합산. 다 합산. 그러면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의 합산이 되겠죠? 표본 구간. 나누기 우리 포기당 하기로 했으니까. 표본 포기수. 이해되시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렇게 하나. 이미 다 50 나눈 값으로 하나. 똑같은 결과값 나오니까 네,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특정위험 기간 볼까요? 특정위험 기간에는 20일밖에 안 돼요. 네, 바로바로 가서 조사합니다. 자, 직후 여러 차례 조사 가능하다. 여러 차례 조사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조사값들을 합산하면 누적된다. 자, 볼게요. 면적 확인 똑같이 하고요. 이때 기준일자는 의미가 있죠. 이때 기준일자는 사고일자로 하고요.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무슨 기준일자 나오면 무조건 사고일자예요. 네. 농지의 상태, 괄호넣기, 수확 정도 등에 따라 조사자가 수정할 수 있다. 이거 진짜 치사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사고일자는 6월 7일인데 조사자가 6월 8일로 수정했대요. 그럼 여러분 자녀 수확량 비율 공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할 수 있대잖아요. 네. 주의하시고. 근데 그렇게 되면 그쵸? 좀 치사하죠. 네. 사고일자에 따른 자녀 수확량 비율을 확인하래요. 이건 뭐 공식이라 할 것도 없죠. 이거는. 네. 6월 5일 날 사고 났다? 5 집어넣으면 93% 남아있구나. 6월 5일 기준으로 자녀 수확량이. 이건 암기하셔야죠. 이거는. 자, 요거 공식 바뀐 후에 공식을 쓰는 게 복분자 15점짜리 중에 5점 배점으로 나왔었어요. 무조건 암기하시고 운주밀감이나 무화과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사실 날짜 조사만 하면 되니까 조사 방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죠. 실제 조사는 요겁니다. 자, 이제 수확이 진행되는 와중에 태풍, 강풍, 우박이 왔어요. 강풍 포함한 태풍과 우박이 수확량이 감소하겠죠? 자, 수확량의 감소를 가지의 피해로 환산해 주는 겁니다.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거니까 고사, 결과, 모지수. 여러분 이거 용어 입에 다 익히셨어요? 10번만 합시다. 우리 말씀드렸는데. 네. 환산자 빼버렸네요. 네, 환산. 짝.
자꾸 환산해줘요. OD 복분자는 어려우니까 환산, 과실조사 자체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조사하나 봤더니 수학 감소 비율을 알면 돼요. 수학 감소 비율. 자, 지금 93%가 이 날짜 기준으로 남아있어야 돼. 수학 가능 비율은 얼마지? 수학 가능 열매 수를 조사하면 되죠. 자, 이때는 표본 구간 없습니다. 그냥 각 표본 포기해서 이미 6숭이를 선정해서 전체 열매수, 수학 가능 열매수 또는 전체 개화수, 전체 결실수를 조사합니다. 그럼 나오는 비율이 수학 가능 비율, 하지만 결실률이라 부르죠. 예를 들어서 그냥 뭐 50% 나왔다 쳐요. 자녀 수학량 비율 지금 93 남아있어야 되는데 50밖에 안 남아있네. 수학 가능한 게 50밖에 안 되네. 그럼 43%가 감소했구나. 자, 이 43의 이름이 수학 감소 환산 개수. 개수지만 또 퍼센트로 표시합니다. 네. 그럼 미보상 비율 확인 같은 게 다 조사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많은데 미보상 비율 그렇다고 조사 안 하면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예시를 볼게요. 실제로 특정 시험 기간의 조사는 이게 다예요. 결실률 조사가. 여기는 뭐 자연적으로 빼는 거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수학이 감소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수학 감소 환산 개수, 자녀 수학량 비율 마이너스 결실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예시 볼게요. 특정형 과실 손해 조사했어요. 종합위험 때도 했네요. 수학 개시 전에 사고 났고 사고일자가 6월 3일. 그러면 95%가 남아있어야 되겠죠. 98-3. 근데 전체 개화수 600개, 결실수 400개. 그러면 수학 가능 열매 비율 결실률이 66.66%. 수학이 얼마큼 감소했대? 28.34%. 자, 얘를 가지로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네, 결과 모지로. 어느 가지에서 과실이 지금 생장해서 수학이 되는 거죠? 진짜 살아있는 애들. 진짜 살아있는 애들. 기준 포기당 4개인데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나와 있으면 좋은데 안 나와 있어도 우리는 여기에 곱하면 되죠. 0.8. 진짜 살아있는 건 3.2. 여기에서 과실이 생장해서 자라다가 수학하다가 재에 맞아서 감소했구나. 0.2834. 0.09.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만약에 미보상 비율이 10% 있다 칠까요? 10%. 자, 0.90개를 뭐 0.9만 하셔도 되고 보상하는 거죠. 여러분 100kg이 기대됐어요. 평년. 근데 조사 수확량이 40이에요. 보상하는 게 몇 킬로그램? 60이잖아요. 그쵸? 곱하기 0.1 미보상 감수량 이거나 60 곱하기 0.1이나 같은 거잖아요. 그쵸? 감소, 보상하는 것 중 이만큼 보상하지 않을래잖아요. 미보상은. 보상하는 것 중 이만큼 미보상할래. 미보상 비율. 직접 곱합니다. 이런 경우는 0.09개가 미보상 수학 개시 후에 고사 결과 모지수가 되겠죠. 그럼 0.9 마이너스 0.09가 특정염, 즉 수학 개시 후에 미보상, 수학 개시 후에 고사 결과 모지수. 그럼 종합위험 기간과 이제 종합위험 기간 고사 결과 모지수 합해서 나누기 평년 결과 모지수를 하면 피해율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거까지 하고 말씀드리죠. 보험금 산정 볼게요. 뭐 경작불능 보장은 할 게 별로 없어요. 자기 부담 비율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여기 안 써 있어도 환급보험료는 없다. 항상 세트로 알고 계시고. 과실손해보험금 공식은 가피자. 자, 피해율 수학 개시 전후 고사 결과 모지수의 합을 올해 기대된 것으로 나누면 끝. 자, 종합위험 때 수학 개시 전 결과 모지수의 감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 농금원 이론서에 있는 식인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익숙한 대로 마이너스 괄호 요거 없애고 마이너스
플러스, 아니,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면 평수미 원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평년 마이너스 수확량에 해당하는 진짜 살아있는 그리고 미보상. 가끔 농구먼 이론서가 괄호를 막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자, 기준 살아있는 결과물지수 곱하기 5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수정분량, 요거 수정분량 환산 15. 네, 15% 주의하시고. 자, 미보상은 그냥 평년에서 진짜 살아있는 거 곱하기 미보상 비율. 이거 어렵지 않죠? 네. 특정위험 기간 잠깐 요거 한번 볼게요. 아까는 예시가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진짜 살아있는 거에서 즉 살아있는 마이너스 수정분량에서 이만큼 수확이 감소했겠지. 근데 만약에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 실시하지 않았다. 즉 수확기 시점에 사고가 없었다. 그럼 여기 뭐가 온다고요? 평년 결과무지수 옵니다. 피해가 없겠지 뭐. 기대했던 것만큼 거기 그 가지에서 열매가 자라 수확하는 중이었겠지. 네. 요거 혼동하지 마시고, 자, 누적 수확 감소 환산 계수 하나 보자고요. 아까 사고 접수 직후 조사하니까 사고마다 사고 여러 차례 조사 가능하잖아요. 아니, 세 차례 했어요. 세 차례의 조사값이 나오잖아요. 그 세 차례의 조사값이 뭐예요? 세 차례마다 사고 날짜가 다를 테니 잔여 수확량 비율이 3개 나올 것이고 각각의 표본송이 구해서 조사했더니 각각의 수확 가능 비율, 즉 결실률이 나올 것이고 즉 각각의 수확 감소 환산 계수가 나와요. 사고가 20일 동안 20번 났다 싶으면 날짜마다의 잔여 수확량 비율, 날짜마다의 결실률이 나오겠죠. 그거 다 합치면 돼요. 그 합친 것의 이름을 우리는 누적 수확 감소 환산 계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수확 감소 환산 계수는 사고마다 나와서 결국 합산한다. 조사값은 사고마다. 다만 이렇게 합산된 누적 수확 감소 환산 계수를 나무에다가는 한 번만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 감소 환산 고사 결과물지수는 하나만 나오는 거죠. 진짜 살아있는 거에다가 곱하든 평년에다가 곱하든 이해되시죠? 네. 조사값은 여러 번 누적해서 고사 결과물지수는 한 번. 네. 그거 주의하시면 되세요. 예시 볼까요? 네. 이거 뭐 어렵지 않죠? 네. 여러분. 자, 종합위험 과실손해 실시한 경우, 실시 안 한 경우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미보상 고사 결과 무지수 한번 볼까요? 만약에 조사를 여러 번 하면 수확 개시 후에 미보상 값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 조사했는데 10%, 두 번째 조사했는데 20%. 큰 거. 근데 수확 개시 전 만약에 10% 있어요. 여러분이 수확 개시 전에 즉 종합위험 기간에 고사 결과 무지수 구하고 나서 미보상 비율이 있으니까 제일 큰 거 쓰지. 20% 수확 개시 전 미보상 고사 결과 무지수 할 때 즉 평 마이너스 살 마이너스 수정분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을 하는데 계속 큰 거 쓰지. 이거 갖다 쓰시면 땡. 각각 정산하고 끝나는 거예요. 각각. 수확 개시 전 미보상 비율로 끝나고 수확 개시 후는 그 중에 큰 값. 그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에 따라 둘 다 고사 결과 무지수가 있으면 합산해서 나눠주고 없으면 뭐 0 대입해서 해주시면 되죠. 어렵지 않죠. 네. 우리가 1과목부터 천천히 해왔기 때문에 네, 여러분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는 무화과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